네, 단계적 일상 회복 계획이 시작된 첫 번째 주말입니다. 신규 확진자 어제 2,200명대를 기록하면서 닷새 연속 2,000명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는 얀센 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이 진행됩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상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는 계속 해주셨고요. 전문가분들이. 지금 5일 정도 2,000명대 중반, 초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나오고 있는 2,000명대의 환자들은 아직 헬로윈이나 11월 1일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의 여파가 반영된 건 아닙니다. 네. 그 이전부터 사실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그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좀 경각심이 좀 떨어진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또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시행됐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 이제 최근 그 이전 3주간의 이동량이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 여파가 사실 이제 이번 주에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그럼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그게 더해져서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까지 이제 어찌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보면 이게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위험 요소가 이제 현재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10대 이하 같은 경우는 예방 접종률이 충분치가 않은데 네. 지금 확진자 수의 전체 비율에서 4분의 1을 넘어가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30대 얀센 백신 접종자 내일부터 이제 추가 백신 접종한다고 하는데 이제 예. 돌파 감염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때 이제 확진자 20% 가까이를 넘어갔던 외국인들에 대한 확진자들이 좀 줄긴 하지만 이렇게 외국인과 같은 이제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좀 더 필요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은 이 위드 코로나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의 가장 전제 조건은 중증 환자와 치명률을 관리하면서 이걸 이제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예. 지금 60대 이상과 고령의 이제 그런 기저질환자분들 중심으로 해서 돌파 감염이 늘고 또 그분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좀 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가 늘고 있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제 네.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그런 위드 코로나에 있어서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증 환자와 치명률을 관리하면서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한다 말씀 주셨는데 지금 현재 치명률이 0.78%입니다. 이거는 어떤 수준인가요? 사실 이제 그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이제 고령층과 이제 기저질환자부터 이제 백신 접종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때는 그런 예방 접종 완료자의 치명률이 0.1%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독감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이제 이런 접종 완료자들은 거의 독감과 비슷하게 관리해도 될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네.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지금 0.4%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예방 접종 완료자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 전체 치명률은 0.78%, 0.8% 정도지만 네.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기존에 맨 처음에 접종했었던 60대 이상과 그런 기저질환자들 중에서 이제 예방 접종의 효과가 떨어지면서 돌파 감염과 중증 환자 이제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네. 그걸 이제 잘 살펴봤더니 예방 접종 후 한 5개월 정도, 4개월, 5개월만 지나도 리얼월드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위험성이 높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추가 백신 접종, 부스터샷을 했더니 그런 위험을 굉장히 떨어뜨리더라. 이제 이런 게 확인이 되고 있어서 네. 지금부터 사실 방역 당국의 어찌 보면 1차 목표는 그런 고령과 위중증, 그 기저질환자들에 대한 그 부스터샷이 어찌 보면 가장 가장 첫 번째 이제 달성 목표가 돼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번 주 중반부터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의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다음 주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방역 당국에서도 7,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10,000명, 2.5만 명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그러면 당장에 위중증 환자가 필요한 병상이 확보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확진자가 증가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까요? 지금 그 위중증 환자 수가 사실 이제 4차 유행 한창 때 400명대에 갔다가 네. 이제 지난달에는 한 300명대 초반까지 이제 떨어졌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2, 3주를 지내면서 이제 다시 지금은 400명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의 이 위중증 환자 병상의 거의 반 이상 정도가 이미 어느 정도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결국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확진자 수는 좀 많아도 좀 괜찮지만 예.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서 이게 치료를 제대로 못 받거나 의료 시스템 부하가 되는 것들은 사실 이제 막아야 되는데
그러기에 지금 아직 충분한 만큼의 이제 병상이 확보가 되거나 이렇게 대비가 돼 있는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네. 이제 병상 확보에 대한 그런 행정명령까지 이제 내리게 된 상황이긴 한데요. 예. 지금 일선에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감염내과 의사들이나 이런 그 옆에 얘기들을 옆에서 들어보면 네. 하루 확진자 수가 지금 상황에서 3,000명이 넘어가게 되면 의료 시스템 부하가 상당히 있을 것 같고 예. 병상을 만든다고 해도 그 병상이 있다고 그냥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네. 거기에 그런 그 감염병 질환을 볼 수 있는 별도의 기구와 그런 그 인력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예. 병상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확보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들도 좀 충분히 이제 정부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내놓은 그 수치와 지금 일선 의료 현장에서 현장 분위기는 좀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병상 추가 확보에 대한 행정 명령까지 내렸다고 하는데 병상이 지금 당장 없는데 행정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당 이제 대형 이제 병원에서 뭐 일정 퍼센트 지금 3% 늘리겠는데 일정 부분을 갖다가 코로나19를 볼 수 있는 전담 병상이든지 병동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예. 네. 기존 환자와는 달리 사실은 이제 이런 어찌 보면 그 이제 방호복을 입거나 이런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이 기존 입원 환자보다 2배 정도 필요하고요. 예. 인력도 2배 정도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근데 원래 병원의 인력이라는 게 사실 이제 딱 한정적인데 그렇죠. 거기에 병상을 따로 배치하고 거기에 인력을 2배로 이제 공간과 인력을 2배로 넣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사실 무리가 될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또 병상을 사용해야 되는 다른 중증 환자의 치료에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확진자 수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위중증 환자가 나오지 않게 만드는 건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예방접종 특히 부스터샷이 지금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국민들도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지금의 이런 일상회복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개인위생에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바로 내일부터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이 시작이 되죠. 다른 백신에 비해서 좀 돌파 감염 비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추가 접종 받는 백신 종류를 보니까 화이자랑 모더나로 접종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희망자는 얀센 백신으로도 부스터샷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백신 종류가 조금 다른데 어떤 백신이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지금 이제 얀센 백신의 부스터샷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연구 결과가 있지만 이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이제 연구를 좀 자세히 한 게 있습니다. 근데 해봤더니 이제 얀센 백신 접종 이후에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경우가 가장 항체 효과가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화이자. 그럼 얀센 백신 이후에 얀센 백신을 다시 맞은 이유가 이제 맞은 경우가 가장 이제 항체 효과가 좀 떨어져서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바이러스 벡터 백신 이후에 mRNA 백신을 맞는 게 여러모로 장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특별한 뭐 이런 그 이제 뭐 접종에 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얀센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이제 추가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얀센 백신 접종자분들이 이렇게 이제 추가 백신 접종을 했을 때는 지금 그 2번의 접종 완료하고 3번 접종한 사람이랑 거의 비슷하거나 더 많은 그런 항체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2번으로 3번 맞은 정도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예. 적극적으로 좀 그 추가 백신 접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스터샷 우리나라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거는 2차까지 완료되고 6개월 후에 이제 접종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부스터샷을요. 근데 보니까 10일부터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 종사자, 거기 일하는 분들은 한 50만 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달에 좀 당겨서 5개월 정도부터 부스터샷 접종을 한다고 해요. 근데 6개월이라는 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조금 더 기간을 더 단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6개월이라는 기준이 나온 이유가 예. 이제 다른 나라의 임상 연구가 6개월을 기준으로 했었기 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 근거가 6개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가면 떨어지는 건 확실하고 8개월이 되면 많이 떨어지더라. 이제 그건 확실한데 네. 리얼월드 실제 임상에서 봤었더니 6개월보다 더 이른 시기 4개월, 5개월만 지나가도 영향이 좀 크더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연구는 6개월밖에 안 됐지만 네. 실제로 연구를 해봤으면 4개월, 5개월째 떨어졌을 건데 그게 지금 근거는 없지만 예. 실제 리얼월드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예.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좀 땡겨서 고위험군이나 고령층에게는 예방접종 그 부스터샷을 빨리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게 현실적이고 지금의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이 부스터샷이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예. 역시도
그런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나라의 대상이 되신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신 분들은 그런 추가 백신 접종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3개월, 4개월 때 부스터샷 맞는 거에 대한 연구가 지금 없으니까 그러면 한 달은 좀 당겨서 5개월째부터는 접종하겠다. 그 어떤 그 직군을 대상으로는 그럼 그거보다도 좀 당겨서 접종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얀센 백신 접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백신 접종을 한 번 더 하는 그 2번을 맞아야 이제 접종하려고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일부에 진짜 뭐 암 환자나 기저질환이 있었던 그런 면역 억제자 같은 경우는 3번 접종을 해야 기저질환 그 보통 사람 2번 맞은 거와 비슷한 접종 완료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역 억제자들 같은 경우는 그 2차를 마치고 나서 2개월 이후에 한 번 더 맞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제가 보기엔 이건 부스터샷이 아니라 3차 백신 접종을 해야 완료가 된다라고 네.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반 예. 이제 그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5, 6개월 지나서 이제 맞는 백신이 이제 부스터샷이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6개월마다 맞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예.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연구를 해봤더니 부스터샷을 맞게 되면 2차 백신 접종했을 때보다 굉장히 강력하고 이제 그런 면역 기억력이 오래 가는 걸로 돼 있어서 네. 이렇게 자주 맞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당장의 델타 변이 유행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부스터샷이 확실하게 효과적이다라는 것들은 연구 결과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부스터샷 접종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이 10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오는 18일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고요. 또 22일부터는 전면 대면 수업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좀 제가 보기엔 뭐 대학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고3들은 상당수가 이제 예방 접종이 완료자가 맞았죠. 굉장히 많이 된 상태이고 예. 이미 여러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후에 이제 수능 이후에 이제 전면 등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확진자 수 추이도 그렇고 그 아이들 사이에 지금 예방 접종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의 전면 등교는 사실은 좀 위험성이 이제 다른 나라의 예를 봐도 이제 좀 있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이제 유행의 추이를 봐가면서 좀 교육 당국이 좀 탄력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먹는 치료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머크라는 미국의 제약사 있고 화이자도 먹는 치료제 뭐 개발한다고 했고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 한 40만 명 좀 넘게 40만 명 분을 선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언뜻 들었을 때 아니 5천만 명 중에 40만 명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싶었는데 지금까지 누적된 코로나19 확진자를 보니까 38만 명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럼 이 수치는 적당히 잘 그 먼저 선구매 계약을 잘 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개발되고 있는 이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약이 이제 머크의 몰루피라비르, 그다음에 이제 네. 화이자의 이제 팩슬로비드라는 약이 이제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몰루피라비르는 한 20만 정도를 이미 선구매해 그 계약을 했고 예. 팩슬로비르도 이제 7만 회분을 이제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네. 이 이제 그 경구 치료제는요 중증 환자에서는 듣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애초에 이제 그 바이러스 복제나 이런 단백질 그 전환 효소 억제제이기 때문에 그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는 효과가 없어서 임상이 다 드롭됐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경증 환자들이 이제 중증이나 입원을 막는 효과들만 갖고 있습니다. 즉, 이 지금의 이 경구 치료제는 재택 치료 이외의 효용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근데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물론 이제 재택 치료가 필요한 경증이나 이런 사람들이 늘어는 나겠고 이제 그 중에서도 고위험군에 선별해서 1차적으로는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네. 지금의 확보된 물량이 적다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뭐 그 경구 렘데시비르나 뭐 일본 시오노기 제약이나 몇 가지 이제 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그런 그 경구 치료제들이 이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예. 다른 그런 개발 상황들을 봐가면서 또 추가적으로 그 확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머크사랑 화이자사가 먹는 치료제가 지금 각각 있는 거잖아요. 크게 이 두 알약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제 머크의 이제 몰루피라비르는 기본적으로 바이러스 복제하는 그런 당시에 이제 끼어 들어가서 복제를 막는 약이고요. 화이자의 이제 팩슬로비드는
이제 그 바이러스가 단백질 이제 복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 단백질은 완전 이건 그냥 쓰레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단백질 분해 요소가 갈기갈기 갈라야지만 이제 그 병적 우리한테 병을 일으킬 수 있게 만드는데 네. 이 분해 효소를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이제 실제적으로 몰루피라비르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자에 직접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인체의 이제 유전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임산부나 아니면 뭐 정자나 뭐 이런 기형아나 암 우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제 그런 그 안전성이 확보가 담보되지 않지만 화이자의 그런 팩슬로비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안전성은 담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입원 예방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헤드 투 헤드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네. 뭐 그 몰루피라비르가 50%라 그러면 지금 그 화이자의 약은 89%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네. 효과도 어느 정도는 이제 비등하거나 더 좋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예. 네. 가격은 사실 몰루피라비르가 너무 원가에 비해서 좀 비싸게 불렀던 부분들이 있는데 화이자 역시 뭐 이렇게 비싸게 부를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예. 경쟁 체계가 되면 사실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약가 부분들도 좀 좀 어느 정도 그 조정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코로나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